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설명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 저는 사대부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대찬학원, 대치우리학원, 대치명인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투스북이라고 해서 고쟁이 어섬시사를 만드는 출판사와 그리고 블랙라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곳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도 같이 역임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번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사대부고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강의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내신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봐주셔야 될 부분은 타이틀이에요. 이제 기존에는 수학상, 수학하라고 불렸던 부분이 수학 1, 2로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었다는 부분과 이제 뭐 미적분이나 기하벡터 하면 이과 친구들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이라는 것은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수학 2는 미적분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이라서 이과 문과 상관없이 다 같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의 변화는 간단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조금 바뀌어서 미적분을 배워 라고 했을 때 그냥 우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점과 함께 이제 기존에는 1등급 비율이 거의 11%면은 1등급과 2등급이었어요. 11% 정도 선이 이제 1등급과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누적으로 따졌을 때 34%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1등급과 2등급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 내신 등급을 따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하의 등급은 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을 어려워하는지에 보시면 우선 간단하게 눈으로만 봐도 목차, 즉 아이들의 공부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량을 그대로 갖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수학을 임하겠다라는 자세는 사실 등급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고집 있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난 중학교 때 요만큼만 해도 100점, 90점이 나오던데 나는 공부를 좀 잘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만 해도 잘 됐어 라는 생각을 갖고 유지하다가 고등학교에 오면 안 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요만큼이 보통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요 부분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 1학년에 올라가서 배우게 될 한 1년의 과정이고 요 부분이 1학기, 요 부분이 2학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중간고사, 이만큼이 기말고사, 이만큼이 중간고사, 이만큼이 기말고사가 되는데 제가 목차를 크게 써서 그렇지 다항식의 연산, 곱셈 공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항등식과 방정식 솔직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지길래 제가 조금은 쳐냈다라는 점. 사실 양적으로도 거의 2배가량 차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했던 양과 적어도 2배는 증가된다. 제가 말하는 건 시간적인 양도 충분하지만 공부하는 양 또한 본인이 그리고 고뇌하고 거기서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 또한 좀 늘어나야지만 유지하기에도 빠듯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고등학교는 양도 많지만 출제하는 기조 스타일도 다릅니다. 기존에는 뭐 세니라던가 우공비라는 문제지 같은 시중 교재를 잘 풀어도 고득점을 맞는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세니라던가 뭐 이제 우공비는 없으니까 RPM 개념원리 시중 교재를 쓴다면 사실은 평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행히도 사대부고는 필수 유형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시험이 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나 혹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를 변형하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했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인지 몰라도 10년 전 모의고사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존 5개년, 7개년만 공부하는 게 스타일이지만 사대부고는 쉽다라는 평 때문인지 몰라도 더 2년 전까지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점을 목표하고 1등급을 목표하는 친구들은 쉽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도냐 우리가 1등급을 목표로 하니까 모의고사와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다뤄주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과 함께 문제를 풀 때 항상 아이들의 스타일이 문제만 풀면 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보면서 개념이 정립되고 그 개념,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이 떠오르는지, 어떤 단원이 떠오르는지, 어떤 풀이가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본인이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간적으로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모두가 윈터스쿨을 하고 모두가 선행까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1회차, 2회차 반복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월이 됐을 때에도 자기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부분은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공부해도 10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학습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반은 되게 많은 양의 숙제를 내지 않고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능률이라던가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 반이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반은 B반이라는 반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저희들이 풀고 있는 문항의 난이도는 A반 수준까지도 높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못 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아이들이 모두 맞추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학반의 그레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그전까지는 그렇게 그레이드로 나눴을지언정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출제자의 스타일대로 그리고 출제될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빨리 접근을 시켜주고 노출을 시켜주냐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익숙하게 느껴야 되고 그 문제들에게서 문제 맞추는 성취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느껴야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할 때 항상 아이들의 스타일 존중해주고 피드백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무조건 사고력, 개념과 개념, 문제와 개념과 연계력 그 부분에 강조를 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학원들이 뭐 매일같이 다른 테스트를 본다, 일일 테스트를 본다 그런 뭔가 결과적이고 아이들이 계산력을 강조하는 공부가 아닌 계산력은 본인이 이해하고 욕심나면 해요. 실수하기 싫어지고 100점 맞아주고 싶어지고 그러면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지 않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판서 수업과 그 안에서 애들이 공부하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연습장 보여줘봐라던가 책 보여줘봐 하면서 일일이 다 개인 지도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판서식 수업과 개별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는 이제 학기 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이제 다 지식이 습득되었으나 이제 속도 극복해야 되고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시험을 계속 볼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어떨 땐 잘 보고 어떨 땐 안 볼 거예요. 못 볼 거예요. 컨디션 조절, 단원과의 편차 조절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3월부터 학습하고 계획해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는 이제 새로운 문행들 아까처럼 사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모의고사가 출제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10년 전까지 다 훑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문항들을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고 자 풀어봐 하는 반복적인 학습 신인 유형을 계속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주고 그것들을 훅습시키면서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봐도 떨지 않는 법 그리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절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도적인 부분이라던가 계산력 강화는 속도를 타이트하게 하면서 맞춰질 거예요. 제가 저번 주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한 페이지, 한 장의 문제를 주면서 3분 동안 풀라고 제가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단기간이지만 정말 집중 잘했고 그 안에서 틀린 문제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다 말했을 때 뭐 안 틀렸다, 2개 틀렸다, 2개 틀렸다, 1개 틀렸다, 많은 친구는 6개 틀렸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정말 조용히 집중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이 타이트하게 쓰는 방법도 익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맞게끔 앞으로는 공부, 시험 출제에 맞게서 우리가 수험생의 자세로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고통학원이라던가 어머니들의 인식에서는 1등급 애들만 잘 가르치고 1등급 애들만 100점 맞고 한 아이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더라 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점.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성적 향상이 됐고 제가 10점 이하라던가 뭐 한 번에 시험에 10점 상승 아이들은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너무 많기도 하고, 네, 단기간에 한 번의 시험에서도 30점 이상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이가 저랑 호흡이 딱 맞아진 거예요. 제가 착쿵하면 짝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면서 이제 된다라고 느껴지면 그 아이들이 딱 자기 실력이 딱 나오는 거죠. 보통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90점, 원래 중학교 때는 9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60점이 맞았어요. 그러고서는 성적이 떨어져서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기가 이렇게 푼 거였죠.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단점을 지적해주고 넌 이런 것들이 잘하는 점,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요거를 극복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있는지 보고선 호흡이 딱 맞아지면 성적 향상이 나는데 보통 저희 아이들은 네, 대다수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중간고사가 솔직히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사대부고 학생들도 애초부터 스타트가 너무 좋게 시작이 돼서 되게 기분 좋게 한 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쓸 게 없더라고요. 사실 쓰려고 했는데 쉬웠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쉽다라고 하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제 좀 평이했다, 중하 정도 이렇게 썼는데 정말 평이하게 나왔어요. 사대부고는 워크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책 한 권을 줄 거예요. 그 부분이랑 그리고 교과서 여기서 거의 10문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22문제가 나오고요. 출제는 18문제가 객관식, 4문제가 서술형이에요. 이거는 변함없이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서술형에서 조금 어렵게 내요. 아니면 서술형에서 감점을 해야 아이들이 차등 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술형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점과 객관식 뒤에 거 2문항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서는 기말고사 때에도 중간고사 때는 조금 쉽게 나왔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계산을 조금 까다롭게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가 많았었고 풀면서도 갑자기 계산이 쭉 중간 막히니까 이거 왜 그러지? 라는 것 때문에 시간 분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쉽다라고 눈으로 봤더니 쉬웠는데 막상 풀었더니 어렵더라 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대부고는 큰 편차가 나올 만한 어려운 문제는 내진 않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계산이 까다롭다거나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제 출제했던 아이들이 풀었던 것들 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풀었거나 제가 이제 뭐 풀이들을 설명하는 것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한번 눈으로 훑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엔 저희 반 아이들도 워낙에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그다음에 뭐 2차 방정식이나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라던가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 보시면 제가 설명 4차 방정식인데 근이 4개다. 삼각형 만들고 싶다. 그러면 3개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 2개가 같겠구나. 그럼 근 4개 중 2개는 무조건 같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 아이들은 아마 풀 때 저랑 같이 문제를 푼다면 제가 키워드 체크를 해줄 거예요.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보통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키워드 뭐야? 라고 물어보고, 키워드 뭐뭐 보여? 라고 물어보고, 그 키워드 보이면 방향성 어떻게 설정할 거야? 그럼 그걸 첫 번째 솔루션을 잡아보자. 시작하고 풀지 제가 먼저 안 풀어줘요. 거의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뭔가 손이 조금 놀고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잠깐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 조금만 풀어줄게 하면서 앞에만 물고 튀어주고 다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소통으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저만 보면서 나를 따라와, 나를 그냥 받아들여, 받아 익혀, 이런 받아쓰기처럼 공부를 가리키지 않다는 점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문항까지도 공부를 해주고 4대 부고 반이라고만 되어져 있으면 보통은 중위권이라던가 중상위권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이렇게 탑반에 맞춰서 수업은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했지만 저는 그레이드를 나누지 않고 못하는 친구도 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도 상위권 풀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상위권부터 이렇게 훑어오는 거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 보여주고 아이들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중위권 문제 보여주고 풀게 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보여주고 풀게 하고를 모든 수업 시간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립, 필수 유형, 문제 심화까지도 한 수업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시험은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는 클리닉 시간에도 보통은 웬만하면 제가 들어가거나 저와 조교가 함께 들어가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는 무조건 제가 받습니다. 1대1로 할 때 정도면은 그 친구가 모른다라는 것과 함께 용기 냈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제가 받고 여기 보시면 새벽 2시 반이거든요. 정말 시간 안 가리고 근데 제가 진짜 애들과 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친숙해하고 되게 만만하게 봐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되게 무서운데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걸 꺼려하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예요. 그치? 뭔지 알지? 알아요. 저희 반이거든요. 진짜 제가 진짜 무서운데 안 무서워요. 뭐 아이러니하는 그런 건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모든 강의에선 필요하다고 하면 영상을 주고요. 웬만하면 영상보다는 아이를 최대한 보충할 수 있게끔 제가 끌어다 준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성적 향상이 됐던 것들 7등급인데 1등급 된 친구까지도 있으니까 정말 한 사람의 평가가 아닌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성적이 오른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수업은 매시간 자체 교재로 제가 직접 만든 것들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수업은 이제 수요일과 일요일 한 타임밖에 안 깔려요. 그래서 이게 한 반이에요. 그래서 이쪽 반으로 들어오셔서 전진아 T 수강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요거밖에 안 깔린다는 점. 제가 이제 한 개밖에 안 깔리니까 저희 아이들 다 제가 꾹꾹 차곡차곡 모아두고서 가두리 안에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학원이라던가 여기 안내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